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죠.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차트의 제목이랑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에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나서 차트를 이제 A13에서 G26번 이 영역에 이제 위치시켜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목부터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도 없고요. 세로축을 봐도 제목이 없죠. 가로축을 봐도 제목이 없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위에 차트의 제목은 토익 토플 점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요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이 있죠. 그리고 이 영어가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로축을 보니까 점수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가로축을 보니까 사원명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자, 요 세 가지 요 제목 요거 이제 추가시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가 선택된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죠. 차트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을게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해당 제목을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토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슬래시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토플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한 칸 띄고 우리가 점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다가 FL을 썼더니 리라는 그 글자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 리라는 그 글자를 지우고 다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다 썼으면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으로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로축의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이제 기본 가로요. 기본 가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그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우리 수식 입력줄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사원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고 우리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로축도 넣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축 제목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기본 세로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또 똑같이 우리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점수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위치를 이제 이곳에다가 A의 13번부터 G의 26번 그 영역에 이제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이렇게 이제 조절점이 전부 다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조절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 조절점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우리 문제 제시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1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26번 그랬으니까 우리 G의 26번 셀까지 이렇게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요 위치에 해당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세로축에 우리 최대값하고 우리 기본 단위를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 세로축을 보니까 지금 최소값이 0으로 돼 있고 최대값은 지금 10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본 단위는 0에서 100으로 200, 300, 400 이렇게 이제 100 단위로 커지게 그렇게 이제 기본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최소값은 지금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우리 9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0에서 3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600으로 900으로 이렇게 이제 3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기본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을 먼저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우리 단위, 기본 단위다, 보조 단위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죠. 그때 우리 최대값 요거 이제 바꿀 거니까 최대값에 써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90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 기본 단위가 지금 100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30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0이다, 300이다 이렇게 썼더니 900.0, 300.0 이렇게 .0이 자동으로 붙었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축서식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차트를 봤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0, 300, 600, 900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세로축이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토익 계열이요. 우리 토익 계열이 우리 파란색 요 꺾은 선형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꺾은 선형에다가 3구간 이동 평균 요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파란색 꺾은 선형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내가 이제 클릭해주면 요 파란색 꺾은 선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추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추세선 추가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쭉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때 화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 요 창이 자동으로 떠요. 그때 문제에서 3구간 이동평균 추세선 그걸 이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보면 지수다, 선형이다, 로그다 해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동평균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구간은 지금 2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3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3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범례를 봤을 때 3구간 이동 평균 토익이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래요. 우리 거는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죠? 요걸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범례 이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그리고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례 얘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범례 서식이라고 있죠? 범례 서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뜨면서 범례 위치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다 바꿨으니까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우기 색이랑 우리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메뉴에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메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형 채우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준색 중에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도형 효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우리 그림자요. 그림자 중에서 안쪽 가운데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안쪽 가운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쪽 가운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 서식이 이렇게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최고 최저값 연결선 이걸 먼저 표시를 하래요. 표시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최고 최저값 연결선 요거부터 추가시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선이라고 있습니다. 요 선에 보게 되면 이제 하강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최고 최저값 연결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 최저값 연결선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선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이곳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이 레이블들은 요 꺾은 선형에 대한 그 레이블이에요. 그리고 이 꺾은 선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레이블은 아래쪽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레이블이 표시가 싹 다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요 꺾은 선형이요. 주황색 요 꺾은 선형이 우리 토플이죠. 해서 토플 이 꺾은 선형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내가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든 꺾은 선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우리 꺾은 선형 그 아래쪽에 우리 레이블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쪽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토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꺾은 선형 아래쪽에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싹 다 이제 추가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이제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은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 차트 영역 서식 요 창에서 지금 현재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맨 밑에 보면 우리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형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형 스타일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해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메뉴 들어가게 되면 도형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서 우리 도형 스타일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 그걸로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번이래요. 그럼 우리는 1번을 이제 지정해야 되니까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 요게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차트를 싹 다 이제 다 수정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요런 이제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 점수라는 요 제목, 그리고 이제 가로축의 제목, 그리고 우리 세로축도 확인해주고, 우리 가로축도 확인해주고요. 요런 이제 범례도 확인해주고, 우리 그림 영역 요 데이터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우리가 꺾은 선형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가 추세선 집어넣은 거 그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 연결선 표시한 거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 표시한 것도 싹 다 이제 확인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차트에 요 테두리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켰으니까 요 테두리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표 1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문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C5에서 N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C의 5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이 540부터 시작해서 N의 12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이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데 우리 사용자 지정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그런 목표 달성이라는 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때 이제 셀값,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값이 300 이상이면 우리 목표 달성을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100 이하라면 그때 원인 파악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원인 파악 요 네 글자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색깔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우리가 쭉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색이름 조건 표시 형식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쭉쭉쭉 계속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300 이상이라는 이 조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색깔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목표 달성 요걸 이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표시 형식 쓰는 자리에다가 목표 달성을 표시해 달라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거는 100 이하다 이 조건이 붙었고요. 그때는 이제 빨간색이다 해서 빨강이라는 색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원인 파악 요 네 글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빈칸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그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C의 2번부터 D의 2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한 후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C의 2번, D의 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목표 달성 확인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목표 달성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드는 그 문제에서 지금처럼 도형이 됐든 단추가 됐든 이런 거 만드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 때 우리가 맨 위에 이제 개발 도구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개발 도구로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삽입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삽입에 보면 양식 컨트롤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아이콘 요게 이제 단추죠, 단추. 그래서 요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 주고 얘를 이제 C의 2번부터 D의 2번까지 그 영역에 생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은 목표 달성 매크로를 생성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목표 달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이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에 우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은 똑바로 썼는지 잘못 썼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아직 안 눌렀으니까 아직 안 켜졌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 윗부분에 매크로 기록이다. 아래쪽도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떴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기록 중지 그리고 아래쪽도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그러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의 5번 셀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N의 12번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할 거니까 셀 서식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셀 서식에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지표진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300 이상일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거니까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300 해서 3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300 이상일 때는 우리 색깔이 없어요. 색깔 없이 그냥 목표 달성 요 네 글자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목표 달성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만 쓰면 300 이상일 때 끝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100 이하면 이라고 우리가 조건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 거 쓸 거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일단 100 이하일 때는 원인 파악을 이제 표시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색깔의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직접 색깔의 이름을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또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야 되니까 대괄호 열어주고 작거나 같다 100 해서 100 이하면 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100 이하일 때는 우리 빨간색으로 원인 파악 그걸 이제 출력하라 그랬죠. 해서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원인 파악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세미콜론 찍어주고 쌍따옴표 두 개만 땅땅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 코드를 이렇게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식 설정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싹 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 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에서 이제 기록 중지 시킬게요.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일단 매크로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문제를 봤을 때 이 단추를 우리 C의 2번부터 D의 2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목표 달성 확인 이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중간에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단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 안에 이 단추 1이다 라고 해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써져 있던 글씨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목표 달성 한 칸 띄고 그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에 이렇게 이제 글씨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C의 5번부터 N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C의 5번부터 N의 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만큼 영역의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판매량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F2번부터 G의 2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F2번부터 G의 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다 이제 단추를 만들래요. 단추를 만들고 나서 그때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판매량 보기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판매량이라는 그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또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F의 2번부터 G의 2번까지 우리가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이제 매크로 이름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판매량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판매량이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판매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 위쪽에도 기록 중지가 떴고 아래쪽에도 우리 기록 중지 아이콘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키는 것만 딱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C의 5번 셀을 찍어주고요.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N의 12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적용하라 그랬죠. 해서 일반이라는 거 요것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숫자 값들이 다 나타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일단 기록 중지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기록 중지요. 해서 이곳에서 기록 중지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매크로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 끝나면 우리는 이 단추에 이제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해당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편집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추 2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텍스트를 뭐라고 입력해라? 판매량 보기 이렇게 이제 입력하래요. 중간에 또 띄어쓰기가 있죠. 이런 거 잘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 한 칸 띄고 보기라고 이렇게 써주고 글씨를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것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 2번 문제 다 풀고 다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문제 제일 밑에 보니까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목표 달성 확인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판매량 보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원래 데이터로 다시 되돌아왔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전부 다 이제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그라미 1, 2번 매크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서식 코드 제가 썼죠. 그때 이제 사용한 그 서식 코드요. 그 서식 코드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조건이요. 300 이상일 때는 목표 달성이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목표 달성이라는 이 네 글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100 이하면 100 이하다 요 조건이죠. 100 이하일 때는 원인 파악이라는 거를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 외에는 이라고 해서 그 외에는 세미콜론 찍어주고 빈 공백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공과금 입력이라는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3개가 나왔죠. 1, 2, 3번이 나왔는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공과금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공과금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공과금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발도구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이 디자인 모드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공과금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지금 공과금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이곳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 이제 찾아와서 그때 우리는 공과금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이제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폼 이름이 우리 공과금 관리 이렇게 이제 우리 폼 이름 써주고요. 뒤에다 이제 점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한번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요 엑셀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해서 엑셀 아이콘이요. 엑셀 아이콘 찍었더니 지금처럼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 줘야 되겠죠. 해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과금 입력 요 단추를 이제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공과금 입력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공과금 관리하고 이렇게 폼이 화면상에 짜잔하고 나타났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우리 목록 상자, LST 목록이라는 그 이름의 목록 상자가 있대요. 그 목록 상자가 지금 얘인 것 같아요. 이 목록 상자에는 H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6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우리 H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호수하고 성명이 지금 이 리스트 상자, 우리 목록 상자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리고 체크박스요. 체크박스가 지금 요 아래쪽에 있죠. 요 체크박스가 이제 선택이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박스를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체크 표시가 될 텐데 체크 표시가 되면 그때 그 체크박스의 값은 true 값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false라는 그 값을 이제 갖습니다. 그러면 체크박스가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본값을 우리가 이 체크박스의 기본값을 우리가 true 값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공과금 관리라는 이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들어갈 때 지금처럼 맨 위에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눌러도 되겠죠. 해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언제 해주는 거예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이 비주얼 베이직의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고 거기서 이제 폼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공과금 관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공과금 관리 요 폼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요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폼이 초기화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게 아니라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요 클릭을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럼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스트 상자, 이 리스트 상자 이름이 LST 목록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 리스트 상자가 맞나 안 맞나 확인 좀 하자고요.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우리 왼쪽에 속성 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LST 목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짜잔하고 뜨죠. 이 목록에다가 이 목록 상자에다가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H3번부터 I의 6번 그 영역의 값이 이제 표시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그 해당 컨트롤의 이름 써야죠. 해서 LST 목록이라는 이 목록 상자가 있다. 이 목록 상자에 행 원본은 우리 H3에서 I의 6번이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점이라고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로우 소스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로우 소스라고 써주고 뒤에다 이제 는 표시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의 범위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H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6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이 리스트 상자를 우리가 땅 하고 찍었을 때 이 속성창에서 우리가 이름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곳에 보게 되면 컬럼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컬럼 카운트가 지금 1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열의 개수는 지금 1개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과금 입력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지금처럼 호수만 나타나요. 우리는 호수하고 성명하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데 호수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요거 눌러주고요. 호수만 지금 표시가 되는 게 지금 이 리스트 상자에 컬럼 카운트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우리 H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컬럼 카운트를 2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LST라는 그 목록 상자가 있다. 그 리스트 상자에 우리 컬럼 카운트요. 여기다 이제 컬럼 카운트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컬럼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컬럼 카운트는 이제 2개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컬럼 카운트가 2가 되면서 2개 열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로우 소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공과금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호수와 성명이 전부 다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한 개 열만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리스트 상자를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에서 컬럼 카운트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컬럼 카운트가 지금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이제 한 개로 아까처럼 표시가 됐던 거고 내가 그거를 이제 2개의 열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하려면 컬럼 카운트를 2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3개 열을 표시하겠다. 그럼 여기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4개 열을 표시하겠다. 그럼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체크박스요. 자, 요 체크박스 요거 한번 찍어보자고요. 요거 이제 체크박스를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보니까 그때 체크박스의 이름이 CHK 납입이다. 그렇게 이름 써져 있죠. 요 체크박스가 맞죠? 요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박스의 이름 먼저 써주고요. CHK 납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납입, 이 체크박스의 밸류요. 밸류. 이 체크박스의 값은 이제 뭘로 설정하겠다? 우리가 true 값으로 이제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tru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체크박스가 이제 true 값을 갖기 때문에 체크박스에 이제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이제 될 거라고요. 언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러면 요것도 이제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공과금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리스트 상자에는 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됐고 그리고 체크박스에 지금 현재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게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납입기간의 체크박스를 만약에 내가 체크를 했을 때 그때 납기 내다. 만약에 체크를 해제했을 때는 납기 후다. 그게 이제 납입기간 CMD 납입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으로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지금 요 이제 커맨드 버튼이 여기 앞에 하나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이곳에다가 이제 납기 내라고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만약에 내가 체크 표시를 해지를 했을 때는 이 커맨드 버튼에 우리 납기 후 하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else if 요걸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납기 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납기 후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언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체크박스 CHK 납입을 뭐를 했을 때 체크를 했을 때 그때 납기 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체크를 해제하면 납기 후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체크박스 있죠? 요 체크박스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체크박스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CHK 납입 이 납입이라는 CHK 체크박스가 있다. 그걸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쭉쭉쭉 코드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if 써주고요. 우리 체크박스 이름이 CHK 납입이니까 CHK 납입에 그 들어있는 밸류 값이 우리 뭐랑 똑같냐? 트루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트루 값이랑 똑같으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커맨드 버튼이요. 이 커맨드 버튼을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우리가 속성 창을 보게 되면 이 커맨드 버튼의 이름이 cmd 납입에다가 표시하라 그랬죠. cmd 납입 얘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cmd 납입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에 이제 겉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캡션을 이제 설정을 해 줄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cmd 납입의 캡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납기내라고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else라고 써주고 이제 우리가 코드 요거랑 이제 똑같이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납기 후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럼 요 이제 if는 닫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체크박스에 그 값이 true냐? true라면 이제 체크 표시가 된 거니까 납기 내라고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납기 후라고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때 이제 공과금 입력이라는 요 단추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어요. 폼이 떴는데 그때 이제 체크박스가 기본적으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납기 내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가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면 이제 납기 후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공과금 관리라는 그 폼에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우리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과금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록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수도세다, 전기세다에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때 이제 납입 기간도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 지금 7행이죠. 7행 다음 행 여기 8행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이제 전부 다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폼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옮길 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죠. 그때 입력행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이제 찍어줄 때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셀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데이터는 지금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가 이제 A의 5번 셀이죠. 근데 A의 5번 셀 위에 보니까 4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A의 5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요 표 1 공과금 관리라고 요 제목 있죠. 요 제목이 지금 요 제목과 이렇게 이제 서로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A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한 줄
한 줄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5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과금 입력이라는 이 폼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목록 상자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102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 103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3호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제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103호가 지금 이곳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지금 이곳에 와야죠. 그리고 수도세 내가 입력한 거는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세라고 이제 입력한 거는 이곳으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에 보니까 이제 납기 냈다 납기 후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 커맨드 버튼에 표시된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이제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호수 이거는 이제 우리가 A열에 들어가게 해야죠. 그리고 성명은 이제 B열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A열부터 시작해서 1열이 시작되는 거죠. B가 이제 2열이고요. C가 이제 3열, D가 이제 4열, E가 이제 5열이요. 그러면 이 호수는 이제 우리 이 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입력행, 1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이 이름은 입력행, 2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요 수도세는 입력행, 3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전기세는 입력행, 4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요 캡션의 값, 요 커맨드 버튼에 표시된 이 값은 이제 입력행, 5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져갈 때 우리가 컬럼이라는 그 속성을 이제 이용할 텐데 그때 컬럼이라는 그 속성은 우리 콤보 상자가 됐든 목록 상자에서 그때 열을 나타내는 그 속성이 우리 컬럼인데 그때 이제 컬럼 번호는 무조건 이제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게 이제 0열이고요. 그리고 성명은 이제 1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록 상자의 0열의 값을 이제 입력행, 1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록 상자에 1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입력행, 2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줄 거죠. 해서 요 입력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해서 입력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다. 이걸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칸 좀 조금 크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 요 리스트 상자의 이름을 찍어보면 이 리스트 상자의 이름은 LST 목록. 그리고 우리가 요 수도세, 요 텍스트 상자를 찍어보면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수도세. 그리고 전기세, 얘를 이제 찍어보면 TXT 전기세.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표시된 그 값, 우리가 이 체크 표시를 표시할 때마다 이 커맨드 버튼의 캡션에다가 납기 내다, 납기 후다, 그걸 이제 표시해 줬죠. 해서 그 캡션의 값이 우리 입력행, 5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커맨드 버튼의 이름은 CMD 납입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부터 잡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입력행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입력행은 우리가 이제 A의 5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A의 5번 셀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로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교 붙여주고요. 대괄호 또 열어서 A의 5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커런트 레지온 로즈 카운트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커런트 레지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로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입력행은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폼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구해놓은 입력행, 1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목록 상자에서 선택한 그 첫 번째 열의 값을 우리가 가져가면 되겠죠. 첫 번째 열에 아까 호수가 써 있었고요. 두 번째 열에 이제 우리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열이 우리 0열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열이요. 해서 내가 지금 리스트 상자를 가지고 있다. 그 리스트 상자 이름이
LST 목록이고요. 이 LST 목록의 컬럼이요. 컬럼. 우리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거,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게 우리 0열이죠. 0열. 해서 리스트 상자의 0열의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또 붙여넣기 하자고요.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우리 1열. 컬럼이 이제 1열, 1열인 그 데이터를 입력행 컴마 2열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컴마 3열, 그 다음에 4열, 5열짜리요. 그래서 우리가 2, 그 다음에 이제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하고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3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수도세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이제 수도세 그 컨트롤의 이름이 아까 우리 확인했을 때 txt 우리 수도세였어요. 수도세가 가지고 있는 밸류 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 넣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기세요. 해서 우리 txt 전기세에 들어있는 그 밸류 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는 납기 내다 납기 후다 해서 이곳에 표시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커맨드 버튼의 이름이 cmd 납입이죠. 그래서 cmd 납입에 우리 캡션에다가 아까 넣었던 그 값 있죠. 그 값을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호수하고 성명은 목록 상자에서 선택한 그 값을 각각 표시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컬럼이라고 써서 0열에 들어있는 거, 1열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입력행 컴마 1열, 2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납입기간이요. 납입기간은 cmd 납입 이거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여기서 납입 기간이라는 게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다가는 cmd 납입의 캡션의 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이제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해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폼을 이제 실행시켜야 되니까 공과금 입력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104호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수도세는 이제 여기다 이제 5만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는 제가 5만원이라고 또 똑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납입 기간에 여기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돼서 납기 네 하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입력이요. 입력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내가 선택했던 게 104호다. 최만득이다. 5만원 납기 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3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103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수도세는 이제 5,000원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전기세는 이제 만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한번 빼보자고요. 체크 표시 뺐더니 납기 후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103호 이시끌 그리고 5,000원 만원 납기 후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프로시저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도 같이 한번 수정해봤고요. 매크로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프로시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뭐 얘네들의 문제 풀었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우리 프로시저 작성할 때 우리 목록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이 0열이에요. 컬럼이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 이제 컬럼이 이제 1이에요. 그거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커맨드 버튼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표시할 때 납기되다 납기후다 그거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이 커맨드 버튼에 캡션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더라. 그거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프로시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내가 코드를 모르면 아예 입력조차 못하겠죠. 해서 내가 모르는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코드를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